10월이 되면은 더 많은 거래량 축소에 대한 기사가 나올 겁니다. 시장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중저가 아파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약 4년 만에 최다가 나왔다.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주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10월이 되면은 더 많은 거래량 축소에 대한 기사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는 거래량 자체가 8,000건이 넘었죠. 8,600건 정도 나왔죠. 그리고 8월 달은 지금 거의 이제 집계가 마무리가 됐죠. 오늘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나온 게 6,000 초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거래량 자체가 4,000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000건 전후로 나올 것 같아요. 3,000 몇 건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잘 나오면 4,000건이고요. 못 나오면 3,000건대입니다. 진짜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에서 악성 미분양이 4년 만에 최다라고 했고 서울시 주택의 거래량이 주춤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춤에 대한 부분들은요. 해소가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의 규제에 대한 지속성이 이렇게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를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꺾이는 추세가 아닌데 억지로 막은 겁니다.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량의 주춤은요.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것처럼 또 우리가 여기에 공포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이때를 또 기회로 삼으셔서 뭔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 거래량은 주춤한 거는 맞는데 반면에 거래량은 많지만 서울의 아파트의 악성 미분양에 불안하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신문에서 불안감을 이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부족한데 원래 집값이라는 거는 거래량과 미분양이라는 부분들이 집값의 결과값인데 이게 지금 안 좋다는 것 자체는 지금 시장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 악성 미분양, 서울에 있는 악성 미분양 큰일 났다라고 신문하니까 혼동스럽고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났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는 사실이 아닙니다. 악성 미분양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씩 보면요. 부동산 지인으로 보면은 이제 전국에서 보면은 전국에 있는 미분양 자체는요. 조금 평균보다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좋았고 지방은 아직까지 최악이거든요. 아직까지도 힘듭니다. 힘든데 만약에 이거를 서울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악성 미분양은 그 중공업 미분양이죠. 중공업 미분양을 본다고 하면요. 중공업 미분양이 요 밑에 그래프 막대 그래프입니다. 조금은 올라왔죠. 근데 이 올라온 게요. 절대적으로 많은 게 아닙니다. 미분양이요. 우선은 서울이 지금 불안하다고요? 안 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할 때는요. 이 중공업 미분양 자체가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고요. 서울로 본다고 하면은 서울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공업 미분양도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중공업 미분양 엄청 많았던 시절. 여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중공업 미분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튼 중공업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신문 기사가 나온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주택에 대한 현황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보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전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감소한 거, 이 삼각형 위로 올라간 감소한 거예요. 계속 감소를 했잖아요. 전국 수도권도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도 전체적으로 감세 추이에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줄어들었고 지금 늘어난 곳은 부산하고 그 다음에 광주하고 그리고 전남하고 경북에서 좀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이 악성 미분양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불안하다라고 서울 아파트 악성 미분양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는데 진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악성 미분양 때문에 불안할까요? 여기 보시면요. 서울의 미분양이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총 미분양 그 민간 미분양에서 이제 준공후 미분양이죠. 진공후 미분양에서 지금 많은 데가 어디냐면요. 강서구 쪽 많네요. 강서구 쪽. 그리고 강동구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지금 522개 중에서 146개, 247개 여기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죠. 여기가 과연 진짜 악성 미분양이 심각하게 그 서울을 불안하게 조장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강서구에서는 이 화곡동에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준공됐죠. 준공이 되었고 화곡동에 화곡 더 리브 스카이 아파트라는 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준공후 미분양이 한 지금 미분양 수가 94개인데 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숫자가 되게 많이 잡힌 이유가 지금 3월 30일자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파트 자체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소규모의 아파트면서 그냥 전향한 아파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냥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악성 미분양이긴 한데 이거 때문에 서울이 불안하냐? 전혀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여기 길동에 길동 이게 강동구죠. 강동구가 굉장히 많았어. 247개 강동구가. 근데 강동구도 현황을 보면은 여기 입지는 좋죠. 길동역에 입지는 되게 좋습니다. 입지는 좋은데 예, 주상복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업지역이군요. 평수를 볼까요? 평수가 이런 겁니다. 그냥 소형입니다. 그리고 주거 여건을 보면요, 그냥 이런 데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가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가격도 2억대죠. 좋은 입지인데 물건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강동에서 많이 나왔는데 여기 미사름 아름지 여기 또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여기도 25개 나와 있네요. 미분양이.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를 보면은 여기 천호역이 있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도 130세대밖에 안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오피스텔 형식의. 그래서 요런 데가 미분양이 된 거예요. 지금 미분양이 많이 된 아파트들이 이런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위치 화곡동 것도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화곡동도 지금 미분양이 될 만한 아파트죠. 단지를 다 지어보면 여기 있습니다. 화곡동. 화곡역이 있고 까치산역이 있고 빌라촌에 막 이렇게 휩싸인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미분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업데이트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서 분양이 되지 않은 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울의 아파트 악성 미분양 때문에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거든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책으로 지금 막은 것뿐이지 이 미분양으로 불안한 상태가 일어나지는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주춤한 거는. 근데 이 부분들은 정책으로 누른 거고 금리의 인하에 대한 부분들, 대출 규제의 지속성에 어려운 부분들, 추세가 꺾이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춤한 것들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언론에서 불안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현혹시키는데 지금 이 악성 미분양은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에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이 이 미분양 이 회색 그 바를 보시면은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실질적으로 악성 준공후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판단하는 악성 미분양들이 대부분 요런 아파트들 이런 게 미분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요. 첫 번째 이런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기사들이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아마 10월 달에 조금 더 나올 겁니다. 9월 달에 거래량을 좀 빙자해 가지고 그래서 미분양은 시기와 정책 어떤 시기가 되든 미분양의 시기와 정책이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과 지방 시장의 거래에 신경을 써야지 이런 전체적인 미분양에 대한 어려움들을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대한 활성화 대책, 예를 들어서 지방의 미분양 미준공 아파트에 대한 혜택들, 세제 혜택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민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되죠. 지금 대출을 막으면은 대부분 지방과 중하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언론에, 불안한 언론에 첫 번째로 호도되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면 또 호도가 되겠죠. 8월 한 달간 문 닫은 공인중개사 1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호도가 되겠죠. 아니 지금 한 달 동안에 공인중개사가 1000명이나 문 닫았다고? 아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공인중개사조차도 줄줄이 폐업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폐업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시기들이 중간중간에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2022년부터 되게 힘든 시장이 지금까지 왔다가 일부의 시장은 좋았지만은 상급지나 대규모의 아파트들은 근데 대부분은 아직까지 움직이지조차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이제 시장이 안 좋구나 이러면서 요거 보고 또 겁먹겠죠. 근데 대부분 요런 문 닫는 공인 중개사는요 어떤 분이냐면요 실질적으로 뭐 진짜 공인중개사를 오래 한 분들은 폐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신입사원들 같은 그리고 뭐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거를 제 아는 부동산하고 이제 오래된 부동산이 있는데 그분도 경력이 한 25년 차입니다. 25년 차 경력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기 부동산 문 닫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문 닫을 것 같다. 근데 진짜 문을 닫더라고요. 그 보면은 얼마 안 된 분들. 얼마 안 된 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급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공인중개사들이 문 닫는 공인중개사 많은 것처럼 초보자들의 어떤 공인중개사라든지 조금 심약한 공인중개사들이 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분들이 넘어가는 건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투자에 초보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시장 참여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시장이 안 좋다라는 간접적인 시그널을 이런 공인중개사를 문을 닫는 걸 통해서 봤다고 하면요 이 간접적인 시그널이 이슈가 돼서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요 시장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장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있었거든요. 항상 보시면은 여기 2019년 3월 4일로 보면요 거래 가뭄에 문 닫는 중개업소 속출, 강남 3구 폐업이 개업을 추월했다. 그러니까 거래 가뭄 때문에 문 닫는 중개업이 2019년 많았다는 거예요. 2019년도가 또 어떤 시기냐? 3월 달이면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조정 하락장입니다. 이때가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시장이 매우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거래 가뭄 때문에 폐업하는 문 닫는 중개업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어떻게 됐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는 시기는 있었지만은 결국은 중개업소도 그 이후에 다시 늘어나고 가격도 움직이는 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시장 안 좋았잖아요. 공인중개사 청고시 줄줄이 폐업, 권리금도 포기하기도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장 뒤에 이렇게 중개업소가 문을 닫을 만큼 거래량이 줄어든 시기에는요 우리가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2013년도 14년도 신문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가격이 올라갈 때 다시 이제 중개업소의 어떤 추이들도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도 우리가 중개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2020년도에는 가격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18년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2020년도 시장을 맞이했고 2023년도 8월 달부터 12월까지 시장이 안 좋았지만은 2024년도부터 7월까지는 시장이 꽤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 추세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잠시 눌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눌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문이든 혹은 뭐 이제 거래량이 문제가 있다, 미분양이 문제가 있다라는 신문들이 공포스럽게 나오지만은 본질을 바꾸지 못했고, 우리가 그 본질을 못 바꾼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은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가 우리가 가장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시장의 분위기에 동요되지 말고 내 능력과 싸워야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와 싸우면 안 되고 내 능력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통찰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걸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길 생각을 해야 되지, 시장이 어렵네, 큰일 났다라는 부분으로 서로 이제 뭐 주변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좌절로 그냥 결과를 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론들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정점은 저는 10월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달, 11월달 정도. 근데 그 이유가 되면은 시장은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이 불안감에 조성되는 이 신문 기사를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